이거 정말 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국인 승객에게 무언가를 받고서 눈물을 글썽이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억눌려온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마치 세계적인 항공 열풍으로 묘사할 만큼 비행편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항공편이든 빈자리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 전 세계적으로 항공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들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들은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끔은 여행객들로부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아시아 노선을 담당했던 두바이 출신의 여성 승무원이 한국행 노선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 승무원은 한국인 승객 덕분에 삶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 출신으로 현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디아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승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중국과 일본 노선을 다녔는데 그 이후 우연한 기회로 한국행 비행기를 담당하게 되면서 제 삶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제 승무원으로서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아 한국인 승객으로부터 큰 감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눈물이 나도록 감동했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승객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한 번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꿈꿔봤을 것이지만 저에게는 승무원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꿈을 품고 이 직업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족 여행을 좋아하는 부모님과 함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즐겼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특별한 순간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이를 일상으로 삼아 매일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부터 나는 언젠가는 그들처럼 예쁜 유니폼을 입고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몸이 허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승무원은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 중에도 탑승객을 도와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려고 끈질긴 노력 끝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은 꿈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긴 노력 끝에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과 근력 운동을 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여 열심히 운동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취업 시험에서 떨어진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갔죠. 마침내 작은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채용되었을 때 그 순간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작은 항공사였기에 급여 조건과 혜택은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승무원이 된 것에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미래에는 대형 항공사로 이직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되었을 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행 노선에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항공사라 할지라도 중국행 비행은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의 업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도전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면서 중국인들의 문화를 공부하며 첫 비행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날은 비행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죠. 탑승 수속을 안내하는 데스크에서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때의 분위기와 냄새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많은 중국인들은 대부분 씻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표정을 조절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상한 냄새에 약간 표정이 찌푸려졌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비행 시작부터 난관이 여럿 있었습니다. 탑승한 한 중국인 승객이 호출벨을 누르지 않고 손가락으로 까딱거리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자신의 좌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좌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에게 당장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복도 쪽 좌석을 예약한 적이 없다며 좌석을 창문 앞이나 비상구 근처로 변경해 달라는 뜬금없는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명단을 확인해 보니 해당 승객이 직접 본인의 좌석을 예약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내는 모든 좌석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친절하게 혹시 남는 좌석이 있다면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국인은 창가 쪽에 앉아야겠다며 비상구 앞 승무원석으로 이동하면서 자리를 변경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져서 다른 승객들이 모두 놀란 상태였고 그 중국인 승객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을 얻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을 말하며 욕을 해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그 상황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장님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승객의 좌석 불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님은 승객에게 다가가며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승객에게 조용히 앉을 것을 요구하면서 비행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객은 여전히 분노와 불평을 표출하며 사무장님에게 심한 욕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무장님은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라고 반협박을 한 후에야 중국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중국인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상황을 누가 봐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행이 출발했지만 중국인들은 정말로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부 중국인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대화를 하면서 다른 승객들의 휴식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승무원들의 몸매를 평가하며 치근덕거리는 건 너무 당연한 듯했고 음료를 서빙하러 자세를 낮추면 은근슬쩍 엉덩이를 만지는 등 승무원을 희롱하는 모습들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 비행이 끝나고 선배들에게 희롱은 참겠지만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나 자신을 지키고 승무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중국행 운항 중 한 번은 항상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중국 항로에서는 음식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호출벨은 시도 때도 없이 울렸습니다. 억지로 요구하는 승객들의 고집은 정말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해탈할 지경에 이르렀죠. 어떤 승객은 당장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창문을 부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중국인 승객이 원하는 기내식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한 기내식을 먹지 않겠다고 소란을 부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내에서는 제공 가능한 음식 이외에 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요구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대체할 음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객은 수십 분 동안 욕설과 큰 소리를 퍼붓고 자기한테 개밥을 먹으라는 거냐며 앞에 있던 물이 담긴 종이컵을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후 비행이 끝날 때까지 무서운 협박과 함께 조심하라는 말을 전하며 공포를 안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느낀 공포감은 트라우마까지 남았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매번 두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깨달은 것은 중국인은 매너를 갖추지 않는 승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승무원들에게는 대놓고 중국인들과 우열을 가리기 힘든 또 하나의 진상 승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뒤가 다른 일본인 승객들입니다.
일본인 승객들은 앞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며 그들의 진짜 의도를 뒤에서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매우 괴롭히는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시간에 잠들어 있는 한 일본인 승객을 깨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내릴 때 사무장님에게 가서 제가 일부러 본인 기내식만 제공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일본인 승객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물으면 항상 조용한 말투로 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해놓고 나중에 주변 승객이 시끄럽다거나 기내가 조금 춥다 등 사소한 불만 사항까지 항공사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 승객들의 행동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일본인 승객들은 앞에서는 조용하고 집에 돌아가면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때까지 컴플레인 전화를 계속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들과의 대면 상황을 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기내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훔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도둑질에 해당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기내에서 나눠주는 다양한 물품을 훔치는 일본인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볼펜을 빌린 뒤 자신의 가방에 숨겨가는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본인 승객들을 보며 겉으로는 항상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구나 생각하며 겉과 속이 다른 보여주기식 행동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회사의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지만 작은 항공사로서 내부 이동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 노선은 이미 인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저를 위해 기상직을 제외한 공항에서의 근무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기로 하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도 버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 항공사는 아니었지만 다른 항공사로의 전직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중국행 노선이 아니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전달하고 좋은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아시아 노선에서의 근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린 결과 처음 배정된 곳은 한국행이었습니다. 몇 년간 중국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로 배정되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솔직히 중국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승객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승무원을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승객들과 첫 운항을 시작한 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져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탑승 수속부터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시장 행사장에 밀려오는 중국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스스로 자리를 찾고 짐도 정리하며 중국인들과는 다르게 다른 승객을 밀치며 자리로 가지 않고 서로 기다려주면서 줄을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좌석 벨트 사인이 켜져 있어도 일어나려고 해서 상당히 난감했는데 한국인들은 어떤 순간이든 통제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특히 착륙할 때는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좌석 뒷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갔었는데 덕분에 매번 뒷정리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좌석 사이사이에 다양한 이물질과 악취를 남기고 가서 정말로 역겨운 상황도 몇 번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앉은 좌석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곤 했죠. 한국행으로 오고 나서는 승무원으로서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감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잊지 못할 한국의 승객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업무량이 꽤 많은 날이었어요. 게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반쯤 정신 나간 채로 일하고 있었죠. 그렇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네며 힘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승객의 선물에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 채 그 중년 여성분은 인파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가방 안에는 종이봉투와 손으로 정성 들여 쓰신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에는 그 중년 여성분의 딸도 지금 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힘들어 보이는 저를 보며 따님 생각이 나셨다면서 엄마로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종이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와 선물을 받는 순간 저도 고향에 계시는 엄마 생각이 나면서 그분 마음에 너무 감동하여 눈물이 흘렀어요. 한국인 중년 여성 승객의 선물은 단순한 과자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승무원으로서의 노력과 열정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날의 비행은 그녀 덕분에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섬세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수년간 겪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고스란히 안아준 그 선물은 저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선물이라 부르기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정성이 저에겐 어떤 값진 선물보다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잃어버린 힘을 찾았고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하며 승객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여성의 작은 배려가 저에게 주는 큰 힘에 감사하며 이러한 감동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배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작은 선물이라도 진심을 담아 다가가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